서프타임즈 2022년 12월 2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라고 테마 순서를 표시했었는데요. 그동안 뉴스 편집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서바이벌,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현재 우리의 결정들이 합리적이었냐 아니었냐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서 뉴스들을,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중에서 편집을 해보고 또 그것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제목으로 조선비즈 정재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SK 최태원 회장이 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현재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면서 정부가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펀드를 만들어서 전략 사업을 육성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에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쭉 이제까지 살면서 얘기해 보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신분 계급 사회가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가 돼가는 것 같고, 우리가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그런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오히려 중산층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런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이 경제학자 중에서 마름먹고래 경제를 주장하는 소장 경제학자가 있었죠.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꽤 좀 이슈를 좀 만들었던 분인데, 요즘 어떤 뉴스에 이렇게 좀 거론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소장 경제학자의 내용도 좀 한번 다시 저도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탄소 중립이 이제 ESG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비용화하지 말고 시장화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하는 점, 이 점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옳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종전 정부의 규제의 의미가 거버넌트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서 정부가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공정한 경쟁 체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는데, 만약에 5년 이 정권이 끝났을 때 윤 대통령이 한 말이 그대로 실천을 했는지, 그것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이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형 무슨 그런 기업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가지고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든 어쨌든 권력형으로 해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꼬이게 돼 있었던 게 현실인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ESG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ESG가 글로벌 금융자본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권에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행동 대장으로서는 한국회계 기준원이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KSSB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할 예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시스템적이고 또 이런 요구 사항들에 대한 아이소 심사위원을 해본 경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매우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이미 저도 스터디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저는 뭘 하더라도 ESG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내는 회계 투명성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북한 최근 발사된 첩보위성 1호 시험 발사했다. AP 김현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북한에서도 첩보위성을 해서 우리나라를 서울을 찍은 이런 내용을 했고요. 좀 과시하고 까불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도 보입니다. 국내 중비밀경찰서 범정부 합동 실태 파악 착수했다. 연합뉴스 설아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이프 가이드 디펜던스라는 곳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유럽에 18군데, 아메리카에 10군데, 아프리카에 11군데, 아시아에 14군데를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한국에도 뭐 있는 것 같고요. 여긴 뭐 터키 쪽 어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장이 돼 있는 무슨 상회 같은 거로 해가지고 핵무기 대신 핵주먹 14억 인구 대국의 전쟁. 중국하고 인도의 북경 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사람만 해가지고 요즘 몸싸움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뭐 인도 사람들이 좀 많이 팬 것 같아요. 중국인들을. 미 대중국 포위 파트너 앤드 친러 국가인 인도가 신냉전 캐스팅 보트가 인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YTN 쪽에서 풀어 나갔는데, 캐스팅 보드 맞죠. 인도가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감이 있고 본인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꽤 많아졌고 말이죠. 일본 2023-24 예산 출처 2,580억 달러 신규 채권 발행 예정이다. 로이터 야마구치 다카야 가치모토 데츠시라는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가 또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일본은행의 5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국민들이 산 채권이 2천조 가량이 넘는다. 그런 내용으로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급속한 고령화 인구를 불양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지출과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해 재정 긴축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쿼츠 아타냐 바타차랴라는 기자의 내용은 일본이 10년간 지속된 초안화 통화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곧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푼 거를 많이 좀 끌어 다시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본은행이 좀 변할 것 같다. 이거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이런 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 1 예상 밖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제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본은행 예산 밖 금융 완화 축소 배경은 엔화 관세 환율 1285.7원 마감 6개월 만에 최저다. 일본 긴축정책 행보, 국내 금융시장 역량은, 이런 제목으로 국내 뉴스인데 제가 출처를 좀 뺐네요.
그리고 그 앞에 얘기한 그 코치의 그 뉴스의 연장선상으로 일본의 디프레이션 투쟁의 간단한 역사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 후반 때 그 거품이 쭉 그 성장을 했는데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사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30년 엔화 약세 소비자 물가들이 디플레이션으로 했는데 이제 다시 좀 인플레이션이 들먹이고 있는 시점에 아베노믹스는 이제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검찰 고려제강 3세 마약 혐의로 구속 커지는 재벌과 마약 스캔들. 요거는 제가 그 개별 고려제강에서 그 소개를 했습니다. 만성적자 스무드킹의 20억 수혈, 고심 커진 송현석의 신세계 푸드. 요것도 신세계 푸드 분석을 하면서 소개를 좀 한 내용이고요. 조현민 한진사장 1년 로지테인먼트와 공격적 투자로 승부. 요것도 좀 한진을 분석 소개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한진이 올해 적자로 또 돌아섰습니다. 요즘에 중견 물류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우상향으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CJ 대한통운이나 이 한진도 어떻게 보면 다 물류 기업인데, 이 대기업형 이런 물류 기업들은 아주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중소 물류 기업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게 뉴스의 기자들이 이유를 많이 달았지만 그럼 왜 대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냐, 이런 것도 좀 의문수로 남습니다. 1. 니가타이한 기록적 폭설 충격. 여기 자동차 위에 눈이 이만큼 쌓일 정도로 했으니까 이건 엄청 눈이 많이 내린 거고요. 눈 속에서 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23명이 부상을 했다, 그런 뉴스를 좀 남기고 싶네요. 한국형 삼축체제,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이렇게 됐는데 그거 뭐가 삼축체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표현된 거는 2가지뿐이 표현을 안 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확대, 독수리 연습 사실상 부활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고, 북한의 위협 고도화에 따라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내년 전반기에 연합 야외 기동훈련 규모 종목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이쪽도 강하게 이제 받아치겠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면 돌파의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런 얘기일 것 같고요. 과감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북한 애들이 이렇게 또 대응할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한국형 삼축체제 능력 확충을 위해서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이거는 2가지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삼축체제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위해 가지고 이 지휘사령부를 합동참모본부 내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본부 신설이다, 이렇게 됐는데, 참못 우리나라가 국방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역시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중국서 한일전 치열할 듯 일보다 빨리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해야 된다. 아시아경제 최소은 윤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주로 동남아로 많이 빠져나갈 거로 했는데, 소부장 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일본과 한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투자를 좀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카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된 공격형 드론 같은 다목적 무인기 개발하는
계약을 그 국내 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사진인 모양인데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공격형 드론이라는 게 이 서구 언론에서 처음에 그 보도할 때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그 표현을 안 쓰고 있죠. 아마 일본이 대단히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자살 드론이다, 이렇게 그 자폭 드론이다,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드론으로 날아가서 그냥 이게 그 자체로 무기로 때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무기로 봐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겠죠. 1986년 엑셀 수출 이후 36년 만에 현대차 미국서 대기록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요거 뭐 주가처럼 이렇게 꽉 이렇게 꺾이지 않기를 바래요. IRA 잘 극복해가지고 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젤렌스키 의회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로 워싱턴을 격려하다 했는데 이번 그 젤렌스키의 연설이 옛날 2차 대전 때 미국의 참전을 갈망하면서 위스턴 처칠의 연설만큼 아주 그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하면서 어쨌든 그 미국이 도와주라. 그리고 무기가 없으면은 우리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은 섭섭지 않게 미국 기업들한테 해드릴게요라는 게 배경에 깔려 있는 얘기 같습니다. 한국 전쟁처럼 끝날 것 같고 휴전선을 긋고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외국 자본 들어와서 많이 돈 벌어 가세요 라고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참에 또 우크라이나에도 미군 기지가 결국 들어갈지 어떨지 두고 볼 만하죠. 치열한 경쟁과 국가 지원 파워 중국 전기차 혁명이라고 또 워싱턴 포스트 크리스찬 세퍼드와 리릭이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그 1919년 12월 30일에 샹하이에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3를 공개한 내용인데 뭔가 그 국가 지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미중 경쟁을 하면서도 테슬라가 거기에 또 들어가서 한 것은 결국은 인구 수요 때문에라도 했는데 이게 좀 뭐 테슬라가 향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빈페스트라는 곳이 미국 최초 전기차 판매 승인 획득을 했다.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도 그 지금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도 공업 산업 국가가 되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블룸버그 미셸 잠 니스코와 루스 카슨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뭐 색깔별로 지금 반응하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미국 통화나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지불 메커니즘을 찾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달러 패권에 뭐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 다른 길을 찾으려는 나라들이 자꾸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들을 때는 지금 야 너희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근데 그렇게 만든 것도 뭐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겠죠. 좀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미국은 막 그 달러를 찍어내도 지들은 뭐 안전하고 달러가 강화되고 자기네들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그 달러 패권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도 좀 피해서 어떻게 국가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힘의 관계에서 그러면 힘 있는 자들이 그럼 너희 나라 책임 못 져, 방위 못 해줘.
뭐 이렇게 따위로 나오면은 또 깽 해가지고 또 미국 말을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죠. 힘없는 나라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돌파, GDP 대비 세계 2위다. 조선일보 일본판 뉴스고요. 북한에서 급속히 높아진다. 일본 경계로 날로 세워지는 일본 위협.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과 기시다 총리를 비교하는 사진을 일본에서 냈습니다. 벌써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해외로 일자리를 구한다. 돈 벌러 일본의 실태는 뭔 뉴스 같은데요. 일본 왜 이렇게 됐냐?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취직을 안 하고 차라리 동남아 싼 데 가서라도 일을 하고 또 미국을 많이 선호하겠죠.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이주를 받아들였던 일본이지만 앵화 약세가 상시화되면 그 입장은 역전할지도 모른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우리나라도 뭐 미국 가가지고 정착하는데 뭐 처음에 그러는 일부터 시작했듯이 일본이 이 경제 대국이면서도 사실 국민들이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뉴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재룡전기 성광 세방 천국의 계단 한 증시 추락에도 소리 없이 상승세탄 스몰 굴뚝주 해가지고 앞에 한진이나 CJ 대한통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매경 이코노미에서 명순영 맥형 이코노미 기자가 얘기한 건데 왜 이런 중견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뜨느냐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전환수의 품목 업종,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운송 물류건설, 그 다음에 달러 강세 힘입은 철강 기계, 뭐 이렇게 해서 이 계통이 그래도 이 코스피가 추락하는 중에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게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올해 8번 물가 안정 호소에도 불구하고 1위 식품 아랑곳 없이 가격 2번 올렸다. 조선비즈 임이나 양범수 기자의 내용인데요. CJ, 메일유업, 동원, 동서, 코카콜라 등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다. 약간 비판적인 내용인데 이런 기업들의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결 재무제표의 매출 내역이지 개별 회사들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음식들 식품들이 가격이 많이 뛴 거는 맞죠. 여기 방기성 기재부 차관보도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자, 대기업 보고서는 납품가 원재료 가격 연동제 이런 법안까지 만들면서 그럼 대기업은 무슨 땅 파가지고 장사해 먹냐? 지금 대기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못 올린 거 좀 올려보세. 계속 예상 이익을 못 내고 있던 올해 2022년도에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번 기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으로는 수요 공급 게임이니까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다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럴 수 있으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거는 이 CJ 이 제일제당의 식품들이었고요. 메일유업도 커피값을 올렸다고 그러고 뭐 동원 F&B도 캔 참치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재무제표상으로 뭐 매출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없네요.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요거는 뭐 HY라고 요구르트 만드는 회사가 HY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장 기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상은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모양이고 전망치를 동서식품 커피 믹스 이거 광산 사고 때문에 아주 유명해져서 히트친 거죠. 그 다음에 카노,
그 커피도 많이 그 좀 상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2022년 12월 22일자 그 스르프 타임즈를 생존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뉴스 편집한 내용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봤습니다.